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가까운 날들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정인호님께서 지으신 책인데요. 정인호님은 GGL 리더십 그룹의 대표이시고요.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책을 출판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인호 대표님은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이코노믹 리뷰의 칼럼 리스트로 활발하게 칼럼을 게재하고 계시고, 현재 연간 한 200회 정도의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그런 사회 모습에 대해서 강연하고 계시고요. 또 스타트업의 멘토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많은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무래도 인터넷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명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요. 성인들의 스마트폰 평균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나머지 휴식 시간,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 5세에서 9세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 5세에서 9세 어린이 같은 경우에 인터넷 중독률이 무려 8.2%라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가 6.8%라고 하는데 성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5세에서 9세 어린이들이 인터넷에 더 많이 중독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진 것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장차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를 생각할 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종이로 어떤 지식을 습득할 때 하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아니면 이런 다른 기기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습득하실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여준 이후에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얼마만큼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평가를 해본 결과 종이를 통해서 학습한 경우에 훨씬 더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끌어모아서 추리하게 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종이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종이보다도 노트북이나 다른 매체를 이용한 정보 습득 방법이 훨씬 더 우수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실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화면은 전체적인 맥락보다 정보 그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보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종이로 어떤 정보를 습득할 경우에는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뛰어나게 발휘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종이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과 인터넷,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만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하고 어떤 것을 내놓는 종합적인 사고를 할 경우에는 종이로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는 그런 실험 결과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SNS를 너무 많이 쓰는 사람의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모습을 보게 되고 SNS를 통해서는 뭐 슬프거나 나쁜 모습보다도 좋은 모습, 또 좋은 것을 먹었을 때의 모습, 좋은 옷을 입었을 때의 모습, 좋은 곳에 갔을 때의 모습, 그리고 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수백 장을 찍었을 때 그 중에서 한두 가지 멋있는 사진만 올리기 때문에 되게 좋은 모습만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SNS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혼율이 2배 이상 다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SNS가
좋은 것만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이제 새로운 추세인데요. 과도한 경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려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 놀고 혼자 활동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통계를 보면 전체 우리나라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혼자 사는 그런 사람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만 있는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먹방인데요. 먹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 보여주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대리 만족하게 되는, 그래서 먹방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유명한 유튜버의 경우에는 100만 명 이상 이렇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먹방을 보면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같이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기 때문에 먹방이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먹방이 한국에서만 있는 문화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특히 유럽의 경우에, 외국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그래서 먹방이라는 그 문화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의 표현에서도 우리는 복스럽게 먹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미국어 영어에서도 유럽어에서도 이런 먹는 거에 대한 표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보거나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서 언어에도 그런 말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는 것을 불편해 하기 때문에 먹방이 그곳에서는 유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방은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그러한 문화 현상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이것도 우리 사회의 독특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또 하나 모습 중에 하나 잘못된 것이, 세계 부호 4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된 사람의 비율이 65%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35%라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억만장자들은 모두 상속을 받아서 억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그렇게 자수성가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일구어서 또 창업해서 회사를 만드는 이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인데요. 이런 것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창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부자가 되는 길이고, 젊은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창업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람직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 좋은 모습은 아닌데요. 한국의 대학생 2만 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2%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학생 2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창업을 하겠다는 학생의 비중이 90%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업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창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은데요. 또 하나의 통계를 보면 새롭게 회사를 만들어서 스타트업이 1조 원 가치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한 500개 이상 존재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통계와 중국에서의 통계가 좀 다르긴 한데요. 미국에서의 통계는 전 세계 스타트업 500개 중에 절반 정도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아직 미국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의 유니콘 수가 미국의 유니콘 수를 추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숫자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하여튼 중국에도 유니콘 기업이 이미 수백 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유니콘 수가 아직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비해서 경제가 훨씬 자본주의 세계로서 역사가 더 오래됐고 발전을 해왔는데 유니콘 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굉장히 이런 문화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창업을 하는 것보다 그냥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요즘은 공시생이라고 하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체 취준생 중에서 전체 취준생이 2016년 기준으로 65만 명이 취준생인데 그 중에서 25만 명이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공무원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러한 직업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데요. 이것을 미국이나 다른 잘 사는 나라들의 경우에 비춰보면 이것이 결코 바람직한 그런 사회 현상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좀 사회적으로 개선을 해야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교육적으로 모두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또 바람직한 미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 96%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인데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만 이렇게 굉장히 대학 진학률이 높은데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 스위스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률이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다 다른 기술을 배우고 다른 직업을 가져도 훨씬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학생들이 결정을 해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것만 봐도 대학을 굳이 졸업하지 않아도 스위스는 이미 세계에서 사는 나라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 되는 그런 나라 얘기인데요. 이런 것만 봐도 대학을 꼭 진학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런 쪽으로 몰려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대학 수능과 관련해서 사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교육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사교육은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정부가 나서서 교육을 잘 끌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더 좋은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커진 것도 결국은 교육 1번지인 강남의 학부모들이 그러한 것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이러한 본질을 잘 파악하고 교육에 대해서 바람직한 대책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자가 이런 경험을 공유했는데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의 공개 수업 하는 날에 저자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아빠에게 부탁을 해서 공개 수업에 꼭 참관해 달라고 아빠한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빠는 딸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가고 싶지 않았지만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공개 수업 날 아빠가 온 집은 딱 이 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모두 엄마가 왔는데 이 집만 아빠가 왔다고 하는데요. 그 오후에 아이들이 이 저자의 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너네 집은 왜 아빠가 왔어? 너네 집 엄마 없어? 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획일화된, 아이들에게도 이런 획일화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적인 그런 방향으로 아이들이 생각하게 되고 다양한 사고를 못하게 되는 이러한 범주에 갇혀 있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문화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해야 하는데 좀 이런 면에도 좀 획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등산이 유행을 하면서 무르르 등산을 가는가 하면 또 자전거 타기가 유행해서 또 우르르 자전거 타는 것이 유행하기도 하고
이런 좀 취미 생활도 유행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취미는 한국에서 역시 음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2015년 기준으로 세계 술 판매량 1등부터 5등까지를 통계를 냈는데요. 저는 러시아의 보드카나 이런 술이 1등일 줄 알았는데, 아니면 중국의 마오타이 이런 게 1등일 줄 알았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된 술은 참이슬이라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1년에 7,380만 상자가 팔렸다고 하고요. 2등이 오피서즈 초이스라고 인도 술인데 이게 3,470만 상자가 팔렸다고 합니다. 1위하고 2배 차이가 거의 2배나가 나는데요. 그럴 정도로 참이슬이 굉장히 많이 팔린 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등도 역시 한국 술인데 처음처럼이 3위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3천만 상자 이상이 팔렸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의 브랜드 5위가 러시아의 보드카라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술 중에 1위 참이슬, 3위 처음처럼이라고 하니까 한국의 소주가 엄청 많이 팔리고 있고, 한국이 정말로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는 것이, 음주가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의 취미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는 빈부격차인데요. OECD 많은 나라들 중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하위 10%와 상위 10%의 격차를 봤을 때 OECD 평균은 5배에서 7배인데요. 한국은 무려 11배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의 2배나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월급, 최저임금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사는 한국인이 거의 1,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가 한국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미래 사회의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좀 개선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사회가 좀 더 서로 융합하고 모순이 없는, 그래서 혼란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달라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들이 개발되고 수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그런 바른 모습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는 창의성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아까 이 책에서 저자도 얘기하고 있지만,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사회의 다양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획일화시키고, 교육도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취미생활도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다양성과는 거리가 먼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미래 사회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다양한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고, 아이들도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고, 또 단지 대학 진학을 하는 것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바람직한 또 미래를 위한 이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모두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되고, 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런 다양한 모습을 포용하고, 아이들이 다양한 모습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오직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되거나 공기업에 취직하거나 이런 것만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재 모습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또 창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존중하고 그러한 모습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 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또 존중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가까운 날들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